반갑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 무료 답변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은 월수금은 전날과 전전날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 음성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촬영되고, 화목은 평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1월 30일 음성 촬영으로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오늘의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할게요. DY님, 음주운전 단속 후 자동차 보험 가나요?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후에 자동차 보험 갱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보험료를 낮춘다고 어머니 차에 저도 같이 운전자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면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본가에서 바로 알게 되나요? 집에서 알면 안 되는데 방법 없을까요? 자, 이것이 이제 어떤 메커니즘으로 통보가 되냐면요, 주 보험자 경우를 기준으로 할게요. 자, 주 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보험사가 갱신이나 또는 기존 보험사 해지를 하고 신규 가입을 했을 때 보험개발원에 물어봅니다. 그때 보험개발원에서 음주운전 전과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각 보험사에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걸 전달을 합니다. 그때 음주운전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무상으로는 신규 보험 가입을 할 때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이걸 반드시 받는데, 그냥 갱신을 하는 때에는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편의상 뭐 별일 없겠지 하고 보험사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보험사 담당자와 나와의 어떤 사이가 굉장히 돈독하고 또 장기적으로 유지가 됐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갱신을 해주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보험사에서 모르는 거죠, 내가 음주운전 했다는 것을. 물론 사고로 인해서 보험 접수가 됐다는 경우는 제외를 하고요, 사고가 없었던 경우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주보험자의 이야기고요. 주보험자 외에 가족보험자가 있죠.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일일이 조회해가지고 뭐 누가 걸렸냐 어쩌냐 이렇게까지 보통 하진 않아요. 주보험자 기준이기 때문에 알면 알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옳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을 통틀어서 보험개발원에서 일일이 다 조회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영주차장 내 음주운전 사회초년생님, 21살이고 사고는 없고 주차장 내에서 20m 운전을 하셨다고 써있네요. 행정처분은 없다고 이미 안내를 받았다. 예, 주차장 내이기 때문에 없고요. 변호사 동행으로 1월 중순정에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 갈 생각이다. 농도가 높아서 공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갈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이제 1,0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나 또는 집행유예 정도가 생각이 드는데, 사회 초년생이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을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대략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딸 바보 사고님, 음주사고 질문입니다. 음주사고 인피, 위험운전 취사상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죠. 전치 2주 나왔고요. 보험면책금 400만원 납부했습니다. 아직 이제 갱신이 되기 전 면책금이죠. 형사합의를 안 했고 농도는 0.158. 일단은 인피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벌금이 1,000만원 이상 나오죠. 실형 가능성은 일단 초범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고요. 징역형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기본적으로 인사사고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인사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인사사고가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벌금은 1,000만 원 정도 이상 예상이 된다.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입니다. 한인생님, 음주운전 무면허 무보험 합의금 및 동승자 처벌. 안녕하세요. 산업체 복무 중인 학생입니다. 체육 전공이고 군 휴학권 상태입니다. 식당에서 나와 담배를 피던 중 가해자들의 차에 저와 친구가 치였습니다. 피해자란 얘기죠. 피해자분들도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손목 인대 손상 및 연골 파열, 오른쪽 손목 부분 인대 파열 좀 많이 다쳤네요. 허리 염자, 오른쪽 무릎 통증, 전치 4주. 4주면 굉장히 좀 많이 다친 편이에요. 보통 2, 3주가
경상이니까 4주 정도면은 중경상 정도 됩니다. 보니까 상대는 무면허, 무보험, 음주운전까지 있네요. 합의 안 보면 집행유예로 끝나려나요? 이제 괘씸한 정도까지 된다면 징역을 갈 확률도 있습니다. 전치 4주라면은 장담을 못해요. 대부분 초범이라면 아마 이제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으로 동승자는 방조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라고 써 있는데 지금 보니까 동승자가 그것이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인 것을 알고 탔다면 동승자도 방조죄에 해당이 되죠. 다만 이 사람이 음주운전자인지 모르고 탔다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삼진 대물사고 및 측정 거부 깨방정 언니님,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주차 중 주차되어 있던 차를 충격했습니다. 쭉 써있고 08년도 10년에 정지 처분 2번. 상당히 이게 전력이 꽤 있네요. 보니까 변호사 선임이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 법정 구속 확률이 많이 높다고 보긴 어렵지만 있어요.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또는 전문성 있는 변호사 선임을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반성하는 찐빵님, 벌금 분할 신청. 벌금 분할 신청은 검찰청 징수계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검찰청 징수계에 가서 벌금 분할 신청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벌금 분할 당사자가 적격이 있어야겠죠. 뭐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현금 분할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있는 거고, 현금 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이 없다면 카드 분할밖에 안 되죠. 카드로 나눠서 내실 경우에는 지로 사이트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카드는 엄밀히 말하면 카드사에서 할부를 해주는 거지 벌금 분할은 아니에요. 카드사에 대한 할부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검찰이 받는 건 일시금이죠. 카드사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진 측정 거부 칼림님. 자, 우리 칼림님은 2018년도에 한번 2020년도에 측정 거부입니다. 측정 거부 자체도 좋지 않은 데다가 조경석을 충격한 사례도 있고 지금 그렇게 쉽다라고 쉬운 어떤 편안한 결과를 우리가 안내를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할 것을 좀 권고드리고요. 감옥 가락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국선 변호인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지만 없는 것보단 낫기 때문에 이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국선 변호사라도 선임을 신청하십시오. 다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반성문은 지금이라도 내시는 게 좋습니다. 현 상황을 봤을 때 감옥 가락률이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게 높진 않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긴장은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울산 너굴맨님, 음주운전 사고 2회. 1회는 10년도 정도의 사고가 있었고, 요번에는 이제 0.124. 두 번 다 사고가 있어서 아마 면허 취소는 3년 정도 될 것 같고요. 구속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사고가 두 번 다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속 가능성이 높진 않고요. 가급적이면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게 좋겠지만 좀 부담이 된다면 굳이 무리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유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구속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음주운전 안대님, 얼마 전 회사 회식이 있었습니다.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제일 위험하죠. 기억이 안 나는 경우.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고 도로 옆 펜스 3개 정도 부수는 대물사고였습니다. 펜스 파손건에 대해선 3일 뒤 비용 처리를 해서 끝냈습니다. 음주는 0.141. 2006년 이후 음주 및 교통법규 위반 없이 잘 해왔는데 기운이 없습니다. 사고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면허 취소가 2년이죠. 인명피해는 없기 때문에 아마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바보 같은 운전님, 신고로 단순 음주운전 취소, 경찰의 일처리 과실 유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일단 타인의 신고로 음주운행 중 경찰차가 와서 단속되어 적발되었습니다. 중대한 명백설, 중대 명백설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행정처분이 취소가 될 정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행정행위에 대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된다라는 학설이고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젊은 경찰분 여경 한 분 둘이 있었는데 경찰 조사 마지막 부분에 수치를 저에게 확인시켜주지 않고 단독으로 메모만 하셨습니다. 수치가 얼마 나왔나요? 물어보니 구두로 0.1이라고 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굳이 서면으로 그걸 줘라 라고 하는 조항 자체가 있진 않아요. 최종 수사가 완료 후에 마지막 알코올 농도가 적힌 딱지 같은 걸 준다는데 그거 역시 받은 게 없습니다. 교통단속 처리 지침을 보면은 서류를 교부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간접적으로 적혀있긴 하지만
있지만 그것을 어겼을 때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뭐 이런 조항이 없어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이 안 됩니다. 행정심판의 신청 접수 명분이 될까요? 위법성은 안 되는 거고요. 위법성보다도 이제 행정행위가 좀 부당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겠죠. 자,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4회 AKTS님. 네, 동생분이 사진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셨고 지금 일단은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하네요. 1년을 받으셨고 항소를 했다고 하셨고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높진 않아 보입니다. 이건 변호사님이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뭐 서류 넣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변호사님하고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하십시오. 좀 선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행정사 유임계약서 작성. 행정사분과 하고 싶어 상담 후 자료 작성 중인데 저희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유임계약서를 작성을 반드시 하기 때문에 유임계약과 관련된 얘기가 일절 없으셔서 원래 이렇게 행정사분과 함께 일 처리할 때 계약서 작성은 따로 안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계약서 작성이 우리 계약 성립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행정사 유임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형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민법상 전형계약 중에 유임계약이 들어가 있어요. 일을 맡기는 거고, 그 일에 있어서 자유도가 가장, 이제 높은 것이 유임계약입니다. 자유도로 보면은 유임계약은 자유도가 높고, 그 중간이 도급계약, 그 밑에가 이제 고용계약이 되겠습니다. 고용계약은 거의 자유도가 없죠. 유임계약은 자유도에 따라 하는 거고, 일단 유임계약 신청에 있어서 낙성 불효식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당사자의 의사합치의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만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에서는 거의 계약서를 작성하죠. 왜냐하면 분쟁이 생겼을 때 그 계약서가 결국에 분쟁 해결의 어떤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계약서가 없으면 분쟁을 해결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결국 일반 원칙에 따라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서로 주장하기가 좀 어렵죠. 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받고 있고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제 법상으로 그것을 안 써서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를 원하신다면 그 행정사분께 계약서 작성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코마랑님, 벌금형 아니 그 이상일까요? 네, 초범이고 차를 뒤에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 한 분 있으셨고요. 면책금 냈고요. 형사합의 남았고요.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축정 거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사고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나 이제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다만 일단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중한 형벌이기 때문에 좀 대응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초범 음주운전 처벌 관련해서 여쭤요. 모두 행복하자구요님. 자, 일단 농도가 0.159 초범이시고요. 대리운전까지 불렀었네요. 사고가 좀 있었네요. 면책금이 4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이제 벌금이 나올 것 같은데 벌금이 나온다면 대략 한 1,30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1,300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네요. 최종 구형이 어떻게 될까요? AJC님. 검사님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고 908에 회부가 됐습니다. 벌금형 나오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성문에 벌금을 하게 해달라고 쓰시면 괜찮긴 합니다만 그러나 벌금형이 나올 확률은 제가 볼 때 5% 미만일 것 같고 집행유예가 웬만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의미하죠. 자, 인생 너무 어렵다님 읽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려요. 남편분이 2005년에 한번 그리고 2020년 11월 29일 날 0.151로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 자,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듯하고 어떤 처벌과 얼만큼의 비용의 벌금이 내려지나요? 일단은 형사상으로는 2006년 이후로 처음이기 때문에 벌금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사람이 4명 정도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고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가 어떻게 얼마만큼 크게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일단 벌금이 나온다면 벌금이 1,000만 원 이상은 나올 것 같고요. 아니면 좀 운이 나쁘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내용 폭행건은 아닌데 집행유예를 10년 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끝난 상태이고요. 집행유예를 희망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집행유예를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집행유예를 원하신다면은 그 검사실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집행유예를 받고 싶다라고 어필을 하시길 바라고요.
면책금은 갱신이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갱신이 됐다면은 이제 면책금 상향이 되는 경우고요. 최근에 갱신이 안 됐다면 이제 면책금은 상향이 안 되고 기존 면책금대로 나올 겁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는 7년째 비접촉 업무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서류 작성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며 카카오톡과 전화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모두다 행정사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문의를 주세요. 문의는 네이버 카페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을 하셔서 모두다 행정사 카페의 Q&A 게시판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